안녕하세요. 차영석 강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문장의 오형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의 오형식 중에서도 오늘은 1형식과 2형식과 3형식을 공부하는데 오형식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 영어에서 오형식은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문장에 대한 오형식을 이해하게 되면은 문장 구조를 보는 데 있어서 기본은 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랑 같이 오늘부터 두 강에 걸쳐서 1형식부터 5형식까지 한번 꼼꼼히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1형식부터 한번 볼까요? 1형식. 1형식은 뭘 1형식이라고 하느냐? 주어와 뭐로? 주어와 동사로만 이루어진 게 몇 형식이야? 1형식이에요. 주어와 동사로만 이루어지는 게. 자, 그러면 우리 우선 1형식을 좀 더 깊이 공부하기 전에 이 동사에 대해서 또 한번 공부를 해보죠. 우리 지난 시간에는 동사를 뭐로 나눴습니까? 비동사, 일반 동사, 조동사로 나눴죠. 이번엔 또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 자동사와 타동사로 나눌 수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동사를 자동사와 뭐로 나눠? 타동사로 나눌 수 있어요. 즉 이거는 기능별로 나눈 겁니다. 지난번에 공부했던 건 의미로 나눈 거고 이번에는요 뭐로 나눈 거야? 기능으로 나눈 거야. 자, 요 자동사가 무슨 뜻일까요? 그 뜻만 알면 돼. 이 자자가 이거 한자 풀이를 잘하면요 영어도 편해져요. 이 자자가 이게 무슨 자자입니까? 이 자자가 바로 무슨 자자냐면 스스로 자자예요. 스스로 자자. 즉 이 자동사는요 스스로 동사야. 주위에 누가 있으면 귀찮아. 주위에 없어야 돼. 즉 무슨 얘기냐? 뒤에 목적어가 필요 없는 동사야. 자기만 있으면 돼. 자기 혼자 다 할 수 있는데 뭐하러 자꾸 뒤에 귀찮게 붙냐 그야. 안 붙어요. 타동사는 뭐냐? 이 타자가 무슨 타자입니까? 수타면 할 때 타자예요? 그게 아니라 이 타자는 뭐냐면요. 의지할 타자입니다. 그래서 의지하는 동사야. 얘는요 외로움을 잘 타. 그래서 항상 주위에 어때? 누가 있어줘야 돼. 얘는 외로움이 안 타. 그냥 냅두면 되는 애고 얘는 어때? 항상 주위에 누가 있어줘야 돼요. 즉 뒤에 뭐야? 목적어가 반드시 와야 되는 동사를 뭐라 한다? 타동사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타동사라고 합니다. 이 개념. 자동사와 타동사의 개념만 알면 돼요. 뭐 다른 책에 보면은 뭐 불완전 자동사, 뭐 완전 타동사, 뭐 난리가 났어요. 그러나 저는요 그런 개념은 필요 없는 것 같아. 저도 그 개념 몰라요. 몰라도 영어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요. 여러분들도 어때요? 저랑 똑같이만 알면 영어 하는데 문제가 없겠지. 그래서 자동사는 뒤에 뭐가 필요해? 목적어가 필요하지 않다는 거. 타동사는 뒤에 목적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 X가 아니라 뭐예요? 동그라미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동그라미. 그러면 자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1형식에 쓰이는 이 동사는 자동사일 확률이 높겠어요? 타동사일 확률이 높겠어? 뭐겠습니까? 예, 자동사일 확률이 높겠죠? 왜? 얘가 타동사면 뒤에 뭐가 와야 돼? 목조가 와야 되죠. 목조가 오게 되면 큰일 나지. 그렇죠? 즉 1형식의 정의에 맞질 않아. 그래서 이 동사는 무슨 동사야? 예, 자동사가 와야 됩니다. 자동사가. 자, 그러면 우리 1형식 문장 제가 쭉 뽑아놓은 거 한번 보세요. My shoes shine 이렇게 돼 있어. 나의 신발은 어때? 빛납니다. 이때 shine의 이 shine이 자동사일까 타동사일까? 이 뒤에 지금 목조가 안 왔죠? 목조가 안 온 걸로 봐서 뭐로 쓰인 거야? 얘는 자동사로 쓰인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중요한 사실. 우리가 얘가 이 동사가 자동사인지 타동사를 구별하는 방법은요. 뒤에다가요. 목적어를 붙여보면 돼. 자, shine은 우리나라 말로 뜻이 뭐예요? 빛나다죠? 빛나다. 우리나라 말로 빛나다가 목적어를 가져와야 안 가져와요? 구두를 빛나다. 해를 빛나다. 말이 안 되죠? 빛나다라는 우리나라 말의 동사는 자동사예요? 타동사예요? 예, 자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영어로도 shine은 타동사겠어요? 자동사겠어요? 당근 자동사가 되는 거죠. 그죠? 예, 자동사가 된다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the sun rises. 해가 오릅니다. 이때도 rise는 우리나라 말 뜻이 뭐야? 오르다란 뜻이죠. 우리나라 말로 오르다 앞에 목적어 붙어야 안 붙어요? 안 붙어. 그렇죠? 안 붙어. 그러니까 얘는 자동사겠어요? 타동사겠어요? 예,
자동사가 되는 거죠. 이것도 그래서 the sun이라는 주어와 rise라는 동사에 이루어진 몇 형식 문장? 일형식 문장입니다. 자, 이제 일형식 문장이 조금 복잡해지는 문장이 I woke up early라는 문장인데 I가 주어고 woke up은 뭐예요? 동사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early는 뭡니까? 이 early는요. 뒤가 뭐로 끝났어요? ly로 끝났죠. 즉 부사할 확률이 높은데 또 문장을 보니까 woke up이라는 뭘 수식해요? 앞에 있는 동사를 수식하죠? 동사를 수식해. 부사야. 이렇게 문장의 뼈가 아닌 수식어들, 형용사와 부사는 문장 형식을 따질 때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몇 형식이야? 1형식이 됩니다. 1형식. 그 다음에 I lived in Paris. 나는 파리에 살았다. 이건 몇 형식일까? 자, I가 주어고 live가 뭐예요? 동사. 그러면 페리스가 목적어야? 아니지. 제가 아까 지난 시간에 목적어에 대한 정의는 뭐라고 내렸어요? 동사 다음에 나오는 명사라고 그랬죠? 근데 페리스는 지금 동사 다음에 명사가 아니지. 동사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전치사가 나오고 명사가 나왔죠? 그래서 in 페리스는 목적어가 아닙니다. 이거를 목적어로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목적어가 아니에요. in 페리스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이루어진 전치사 구예요. 전치사 구는 문장 형식에 들어가진 않죠. 이거 몇 형식이에요? 1형식. 주어와 동사로 이루어진 1형식밖에 안 되는 문장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전치사 구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는 제가 전치사 구에 대한 개념을 설명했죠. 전치사 구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면 무조건 뭐야? 전치사 구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도대체 전치사 구가 하는 역할이 뭔지를 거기에 교재에 있는 두 문장으로 설명이 됩니다. 오로지 요 두 가지 용법밖에 없어요. 전치사 구는요, 부사 또는 형용사 역할을 하게 돼 있어.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부사 역할을 한 경우고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 무슨 역할을 한 경우예요? 예, 형용사 역할을 한 경우예요. 첫 번째 문장 보세요. I went, 나는 갔다. To the park. to는 방향의 전치사죠. 어디로. 공원으로 갔다야. 그래서 to the park가 어때요? went란 동사를 수식하죠. 그러니까 얘는 뭐야? 부사구가 되는 거죠. 그죠? 부사구. 두 번째, my house. 나의 집은 집인데 어디 있는 집이에요? in LA. LA에 있는 집이야. in LA란 전치사구가 뭐 수식해요? 앞에 있는 명사 수식이죠. 그래서 얘는 뭐야? 전치사구가 마치 뭐인 것처럼 행동했어요. 명사 수식하니까 형용사인 것처럼 행동했죠. 그래서 얘는 뭐예요? 전치사구이면서 형용사 역할을 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전치사구는 뭐와 무슨 역할? 이거는 여러분 절대 까먹으면 안 됩니다. 전치사 구가 하는 역할은 몇 가지? 형용사 역할, 즉 명사 수식하든지 아니면 부사 역할, 즉 뭐 동사 수식하든지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전치사구입니다. 그리고 전치사구는 뭐야? 전치사 플러스 명사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형식 문장은 끝났고요. 이제 2형식으로 합니다. 이제 2형식부터 아주 중요해집니다. 일단 2형식 문장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2형식 문장은요, 어떻게 된 거냐? 주어 플러스 그 다음에 동사는요, 2형식 문장에 쓰이는 동사는 무조건 뭐예요? 비동사예요. 그 다음에 비동사 끝난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주격 보호가 나옵니다. 이게 몇 형식이야? 2형식입니다. 주어 플러스 비동사 플러스 주격 보호. 이게 2형식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간단한 예문을 가지고 2형식 문장에 대해서 뭐가 핵심인지를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I am happy. 이 문장하고 그 다음에 이 두 문장을 볼게요. 요거하고 요거가 다 2형식 문장입니다. 얘가 주어, 그 다음에 얘가 뭐예요? 비동사죠. 비동사. 그 다음에 얘가 주격 보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2형식 문장은요, 이 주어와 이 주격 보호는 반드시 이꼴이 성립이 돼야 돼요. 이꼴이. 이 이꼴 관계 성립이 안 되면 2형식 문장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주격 보호라는 말은 왜 주격 보호라고 하느냐? 주어를 보충 설명한다 해서 주격 보호야. 즉 주어를 보충 설명한다 해서 반드시 주어와 주격 보호는 뭐가 돼야 돼? 이꼴 관계가 성립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I하고 happy하고 이꼴이 됩니까? 내가 행복한 거죠. 행복한 게 나죠. 둘이 이꼴이야. 주어하고 주격 보호가 이꼴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자리에 주격 보호로 happy가 왔어. 그러면 I하고 happy하고 이꼴이 돼야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행복하게가 나야? 내가 행복하게 해요? 말이 안 돼. 얘네들은 이꼴이 안 돼요. 그리고 이 I라는 건 명사죠. 명사는 반드시 누구랑 어울려요? 형용사랑 어울리지 절대 부사랑은 어울릴 수가 없어요. 이 부사는 동사, 부사, 형용사, 문장 전체를 다 수식하지만 절대 명사는 수식하지 못합니다. 즉 부사와 명사는 어때? 완전히 견원지간이에요. 견원지간이 뭐죠? 개와 원숭이지간이란 말이야. 원수지간이란 말이야. 둘은 절대 어울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 happy만 됩니다. 두 번째, I am a cook. 이 문장 보세요. 이 문장에서도 I와 a cook은 어때요? 둘이 이꼴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야. 내가 요리사고 요리사가 나예요. 그렇죠? 둘이 이꼴 관계가 성립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개의 문장으로 비동사 이형식 문장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제가 그 교재에다가도 정리해놨는데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 그렇죠. 주격 보호는 주어를 보충하는 단어다. 그런 말이고 그 다음에 주어와 주격 보호는 반드시 뭐가 성립돼야 돼? 이꼴 관계가 성립돼야 돼요. 두 번째, 이 형식에 쓰이는 동사, 이 형식 문장에 쓰이는 동사는 반드시 뭐만 돼요? 비동사밖에 없습니다. 비동사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두 문장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주격 보호가 될 수 있는 품사는 얘는 뭐예요? 형용사죠? 그리고 어쿡은 뭐예요? 품사가 명사죠? 반드시 형용사하고 명사만 주격 보호가 될 수 있어요. 왜 그럴까? 이 앞에 있는 주어, 명사하고 이꼴 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건 형용사하고 명사밖에 없잖아. 즉 다시 얘기하면 주격 보호는요. 부사, 절대로 부사는 주격 보호가 될 수 없습니다. 주격 보호가 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얘기하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이 비동사 다음에는 뭐가 나와야 말이 끝나요? 형용사 또는 명사가 와야 말이 끝나요.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가 안 나오고 명사가 안 나오는데 말이 끝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게 또 핵심이에요. 다 거기 교재에 적어놨죠? 즉 물론 어떤 학생이 그러더라고. 물론 이 사이에 뭐가 들어갈 수는 있어요. 부사가 들어갈 수는 있어요. 뭐 하려고? 이 형용사 수식하려고. 그러나 형용사만 나오고 말이 끝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부사만 나오고 말이 끝나면 안 됩니다. 반드시 형용사가 나와주고 끝나야 된다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명사니까 당연히 여기서 뭐가 수식할 수 있어? 형용사가 수식할 수 있겠지. 그러나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 다음에 끝나보지 말고 뭐가 나와야 돼요? 명사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 형식 문장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또 보겠습니다. 또 마지막 문장 하나 더 보면 I am in school, I am in Seoul 이렇게 돼 있죠. 이때 in 서울은 전치사 구죠. 전치사 구로서 얘를 뭐라 하는 거냐면 형용사 구라고 하는 거예요. 왜? 비동사 다음에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형용사 구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비동사가 들어가는 문장의 이형식을 공부를 했는데 이 이형식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심화 과정으로 갑니다. 어디를 보시느냐? 그 교재에 You look happy를 보세요. 이 You look happy를 보면은 영어를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 문장은 틀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한번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논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You look happy.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문장의 형식을 모르면 영어가 안 돼요. 저의 경험뿐만 아니라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 모두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You look happy라는 문장이 있어요.
이 문장에서 이 happy는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고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말이 그럴듯한지 안 한지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한국말로 해석을 해보세요. 당신은 행복하게 보인다죠. 행복하게 보인다요. 즉 우리나라 말로 얘는 뭐예요? 행복한이죠. 행복하게에 해당하는 단어는 뭐예요? happy가 행복하게란 뜻이야. 우리나라 말로 해석했을 때 부사로 해석이 돼요? 형용사로 해석이 돼? 얘는 행복한, 얘는 행복하게. 부사로 해석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부사가 맞다고 생각해. 두 번째, 앞에 뭐가 있어요? 동사가 있죠. 동사를 수식하는 거는 형용사가 수식해요? 부사가 수식해요? 우리 공부했던 거. 당연히 부사가 수식하지. 어때요?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지.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말에는, 이 이론에는 여러분 요 이론은 일단 이해가 돼야 돼요. 이 이론 자체가 이해가 안 되면 그건 큰일 납니다. 요거 다시 복습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즉 한국말로 해석해도 부사고 동사 수식해야 되니까 부사가 맞다. 그래서 해플리가 맞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이론에는 커다란 허점이 있어요. 어떤 허점이 있느냐? 이 룩이라는 동사의 성질을 모르는 거예요. 이 룩이라는 동사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그 책에 있는 것처럼 무의지 동사라고 그래요. 무의지 동사. 즉 무의지 동사라는 건 뭐냐면 동사의 주체인 주어에 의지가 들어가 있지 않은 동사들. 그런 동사들을 무의지 동사라고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 당신은 보이는 거야. 예를 들어서요. 제가 여러분 여기 동영상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 앞에서 멋있게 보이고 싶어 갖고 막 넥타이도 바꾸고 막 난리가 났어. 내가 멋있게 보이고 싶다고 해서 그게 나의 의지대로 됩니까? 아니죠. 그 내가 멋있게 보이고 안 보이고는 누구의 의지에 달려 있어? 여러분의 의지에 달려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 저를 멋있게 보아주면 멋있는 거고 아니면 나의 의지랑 관계가 없어. 또 거기 보세요. 스멜. 스멜은 뜻이 뭐예요? 뭐뭐처럼 냄새가 나다죠.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동영상 강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 강의하는 여기서 냄새가 막 이상하게 나고 있어. 강의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 의지대로 그 고약한 냄새를 달콤한 냄새로 바꿀 수 있어요? 없죠. 나의 의지와는 관계가 없어. 그렇죠? 그 다음에 feel, 느끼는 거야. 내가 오늘 너무 바빠. 너무 바빠갖고 막 할 일이 많은데 누가 와서 막 막대기로 내 머리를 치고 있어. 그리고 내가 생각했어. 아, 지금 너무 바빠. 바빠갖고 지금 아픔을 느낄 데가 없어. 이 아픔을 내일 오후 한 2시쯤에 느껴야겠다. 내가 그렇게 의지를 먹는다고 해서 그렇게 느껴집니까? 아니죠. 얘도 무의동사야. 또 테이스트, 맛이 나다. 내가 지금 보약을 먹고 있는데 보약의 맛을 달콤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내 의지대로? 안 되죠. 이런 동사들. 또 보시면 사운드, 뭐뭐처럼 들리는 거. 지금 바깥에서 소음이 나고 있는데 그 소음을 음악으로 내가 내 의지대로 바꿀 수 있어요? 없죠. 이런 동사들, 거기 쭉 적혀 있는 것들, 이런 동사들을 뭐라 한다? 무의지 동사라고 그래요. 자, 무의지 동사에 대한 개념은 잡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의지 동사는요, 100% 비동사 취급입니다. 비동사 취급이에요. 비동사 취급이야. 즉, 다시 얘기하면은 이 룩을 의미는 뭐뭐처럼 보이다라는 뜻은 있지만 문법적으로는 뭐랑 같다는 거야? 비동사하고 같다는 거야. 그러면 you look을 뭐로 바꿀 수 있어요? you are로 바꿀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you are라는 비동사가 나왔어. 그러면 비동사 다음에는 부사가 나오고 말이 끝날 수 있어요? 절대 없지. 비동사 다음에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요? 형용사가 나오든지 또는 명사가 나와야 말이 끝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 look 다음에는 뭐가 답이야? 형용사인 happy가 답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 look은 비동사잖아. 비동사 다음에 부사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아시겠죠? 거기 있는 것도 계속 보겠습니다. The apple tastes sweet. sweet라는 형용사가 맞느냐 아니면 sweetly라는 부사가 맞느냐 이게 문제인데 taste는 무슨 동사? 무의지 동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와야 돼? 비동사죠? 비동사는 뭐가 나와야 말이 끝나? 형용사가 와야 말이 끝나지. 그래서 sweet가 되는 겁니다.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형식 문장에서 쓰이는 동사는 뭐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비동사밖에 없었죠? 그러면 비동사는 몇 가지 종류가 있는 거야?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즉 비동사는요. 뭐가 있는 거냐? 나눠보면 비동사는 순수 비동사와 순수 비동사와 뭐가 있는 거예요? 무의지 동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 무의지 동사라는 거, 요 개념 절대 까먹으면 안 됩니다. 요 계속 나오는 거니까 오늘 요거 꼭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 형식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늘 배우는 것 중에서 비동사는 순수 비동사와 무의지 동사가 있다. 무의지 동사는 나름대로 뜻은 갖고 있지만 무슨 취급한다? 비동사 취급한다는 거야. 그리고 비동사 다음에 반드시 뭐가 나와야 말이 끝나? 명사 또는 형용사가 나와야 말이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밑에 있는 문장이나 하나 더 보겠습니다. The rumor proved. prove는요, 무엇으로 입증되다라는 동사예요. 그러면 뒤에 true가 오겠느냐, 아니면 true에 ly가 붙은 부사가 오겠느냐? ly가 붙으면 절대 안 돼요. 왜죠? prove는 무슨 동사야? 무의지 동사로서 비동사잖아. 비동사 다음에 부사가 온 다음에 말이 끝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지. 그래서 반드시 true만 올 수 있는 겁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이 형식까지 끝냈고 이제 오늘의 마지막 형식, 삼형식 갑니다. 삼형식. 삼형식은 어떻게 된 거예요? 보죠. 삼형식은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뭐로 이루어진 거? 목적어로 이루어진 거죠.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좀 전에 배웠던 거, 이 동사는 자동사일 확률이 높겠어요? 타동사일 확률이 높겠어요? 예, 반드시 뭡니까? 예, 타동사겠죠. 왜? 뒤에 목적어를 취해야 되니까 이 동사는 무슨 동사일 확률이 높아요? 예, 타동사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목적어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동사 다음에 나오는 명사라고 그랬습니다. 동사 다음에 나오는 명사예요. 그러면 설명식 한번 보죠. 자, 거기 예문을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예문, I loved her. 나는 그녀를 사랑한다. 주어 동사. 동사 다음에 her라는 명사 나왔으니까 몇 형식이에요? 목적어죠? 동사 다음에 나온 명사는 뭐예요? 목적어니까 이거는 삼형식. They saw the baseball game. 그들은 베이스볼 게임을 봤다. 주어 동사 목적어로 이루어진 몇 형식? 삼형식. 그 다음에 삼형식 문장이 약간 복잡해지면 뒤에 뭐가 올 수도 있어요? 부사가 붙을 수도 있죠. 부사는 저번에도 설명했지만 수식어죠. 수식어는 문장 형식을 계산하는데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They achieved. 그들은 달성했다. 뭐를? 그들의 계획을. 언제? Last year. Last year는 뭐예요? 작년에란 뜻이죠. 얘는 자체가 뭐야? 부사예요. 즉 주어, 동사, 목적어로만 이루어진 삼형식. 그 다음에 They picked up their president last week. 그들은 picked up 하면 뭐예요? 선출하다는 뜻이죠. 누구를 선출했어? 그들의 회장을 선출했어. 언제? 지난주에. 이때도 last week는 뭐예요? 부사기 때문에 주어, 동사, 목적어로 이루어진 삼형식. 자, 3번 보겠습니다. 3번. 전치사구가 들어갔네요. 우리 전치사구는 하는 역할이 뭐야? 형용사 역할 아니면 부사 역할이죠. 형용사 역할이라는 건 뭐야? 명사 수식하는 거죠. 부사 역할이라는 건 뭐예요? 대표적으로 동사 수식하는 것들. 그렇죠? 자, 보겠습니다. She learned. 그들은 배웠다. 경제를. 어디에서? In the state. In the state가 꾸며주는 게 뭘까요? 미국에서 배웠다. 앞에 있는 learned를 꾸며주죠. 네, 그래서 얘는 전치사구 문장 형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밑에 있는 문장도 마찬가지고요. 이번엔 4번 보세요. 자, 4번은 요것도 이제 중요한데 요 삼형식에서 올 수 있는 거는 이 목조가 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명사밖에 없죠? 아까 그랬잖아요. 동사 다음에 나오는 명사가 뭐라고? 목조라고. 그러면 이 명사는요. 또 크게 보면은 세 가지가 있어요. 명사에는 요 세 가지를 아셔야 돼요. 순수 명사가 있고 첫 번째 순수 명사, 그 다음에 두 번째 명사 구가 있고 그 다음에 명사 절이 있어요. 이거 다 뭐예요?
요거 다 명사예요. 명사구도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겠습니까? 왜? 명사구도 어차피 명사죠?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예요. 명사절도 어때요? 얘도 명사죠? 그러니까 이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다 이거죠. 그죠? 이 명사가 요 세 가지 정도가 있다는 거. 그러면 첫 번째, 우리 명사구부터 볼게요. 그 박스에 보시면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플러스 동사 원형은 어때요? 명사구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 적어놓은 거, 그 how to 동사 원형이면 뭐예요? 뭐뭐 하는 방법. why to 동사 원형이면 뭐뭐 하는 이유. who to 동사 원형이면 뭐뭐 하는 사람. when to 동사 원형이면 뭐뭐 하는 때.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 한국말로 해석하는 스킬, 이것도 반드시 알아둬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 문장 다시 올라가서 볼게요. I don't know. 나는 몰라. 뭐를? Why to study English. 의문사, 투부정사 다음에 동사 원형 나왔죠? 투부정사는 나중에 배우지만 일단 이렇게만 알아두세요. 투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오면은 뭘 한다? 투부정사입니다. 그래서 나는 모른다. Why to study English. Why to study English를요, 네모로 묶어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 있어? know라는 동사에 뭐가 돼 있는 거야? 목적어가 돼 있죠. 즉 명사구죠. 명사구가 목적어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명사구도 명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they can't find, 그들은 발견할 수가 없었다. They can't find out, 무엇을 발견할 수 없었다. 지금 find out이라는 동사에 뭐가 온 거예요? 목적으로 명사구가 온 거예요. 뭐 하는 방법? to 이해하는 방법을 발견할 수 없었다. 이렇게 된 거죠. 장비를 사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번에는 또 뭐가 올 수 있습니까? 명사절이 오는 경우죠. 명사절. 자, 명사절은요, 거기서 제가 박스로 묶어놓은 거 보세요. 대절이라고 하는 거, 대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오는 거 뭐예요? 명사절. whether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오는 거, 주어 동사인지 아닌지. if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오는 거, 주어 동사인지 아닌지. 즉 얘네들은 명사란 얘기예요. 명사란 얘기야. 즉 명사기 때문에 동사 다음에 올 수 있겠습니까? 올 수 있겠지. 왜? 목적어의 신분으로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문장 보시면 they believe, 그들은 믿습니다. 데디아를. 이때 데디아가 뭐로 온 거예요? believe의 목적어로 온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몇 형식이야? 3형식이 됩니다. 그 다음에 he does not know, 그들은 모릅니다. 그들이 아니라 그는 모릅니다. if 이하인지 아닌지를. 지금 if가 명사절로서 동사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목적어로 쓰인 거죠. if 이하인지 아닌지를. 그가 고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뭐를? 컴퓨터를. 어디에 있는? on his own. on his own은 뭐예요? 스스로라는 뜻이죠. 이렇게 해서 명사절이 목적으로 쓰인 경우입니다. 여러분, 이 3형식까지 했는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예,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 다음 시간에는요 4형식과 5형식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